이 시트와 같이 자료가 많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행과 열을 구분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는 이 첫 번째 열의 한 셀을 클릭하면 이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이 셀들의 배경 색상을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이 글꼴은 굵게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트에서는 내가 선택한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셀들과 같은 열에 있는 셀들의 배경 색상을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또 글꼴을 굵게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위 두 가지 기능을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에 이 메뉴만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 아래쪽 설명란에 안내한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매크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명을 잘 듣고 매크로의 몇 곳만 내 파일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과 내 파일을 엽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다운파일.xlsm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파일은 myfile.xls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파일의 창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클릭.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Alt F11. 이 왼쪽을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면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이 다운 파일에서 이 모듈 2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딩한 내용이 보입니다. 이 코딩한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내 파일에 붙여 넣을 겁니다. 이 입력란 한 곳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와 A 키를 동시에 눌러 이 전체의 내용을 블럭을 씌웁니다. 컨트롤 A, 다음에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다음에 내 파일을 클릭합니다. 클릭. 다음에 이 메뉴에서 삽입, 모듈, 이곳에 컨트롤 V 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다운받은 파일의 매크로를 내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첫 번째 시트에서 첫 번째 열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처리해주는 매크로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수 orng에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영역을 저장합니다. 이 좌측에서 이 부분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시작하는 셀이 4,1셀이고 마지막 셀이 8,G 7입니다. 8,7셀이 됩니다. 이 시작하는 셀은 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추가되거나 또 시간이 추가되면 이 마지막 셀의 위치는 변경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셀의 위치를 내가 직접 찾아서 이곳에 입력을 해도 되지만 엑셀이 알아서 찾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변수가 이 마지막 셀의 위치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변수 nrend에는 이 마지막 셀의 행 번호를 저장하고 변수 ncend에는 이 마지막 셀의 열 번호를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셀의 행 번호를 찾기 위해서 end 함수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셀의 행 번호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마지막 행의 행 번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열에서 찾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열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아보면 이 확인이 입력되어 있는 셀입니다. 이 확인이라는 문자는 A1 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열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을 찾으면 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아보면 이 셀입니다. 그러면 행번호가 1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에서 찾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서 특정 학생 자료에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려고 하는데요. 성명이 입력되어 있는 열에서 이 마지막 셀에 행 번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셀에서 행번호 200, 아무리 성명이 더 추가된다고 해도 행번호 200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200,3셀에서부터 찾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200,3셀이 있을 텐데요. 200,3셀에서부터 엑셀 업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습니다. end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습니다. 그럼 이 셀인데요. row 행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셀의 행번호 8을 변수 nrend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이 영역에서 이 마지막 열 번호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행에서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이 이 셀입니다. 이 비고는 G1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행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의 열 번호 G7입니다. 만약에 4열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아보면 이 셀이 되고 열 번호는 F6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8행에서 찾으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은 이 셀이고 열 번호는 G7이 될 겁니다. 이 셀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곳에 출장이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행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고는 항상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1행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00셀 1,100셀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짜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100번째 열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10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100셀 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X2 left 왼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nd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습니다. 그러면 G1셀이 됩니다. 이 G1셀의 컬럼 열번호 7을 변수 ncend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변수 nrend에는 8이 저장되어 있고 변수 ncend에는 7이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변수 orng에는 4,1셀 이 셀부터 8,7셀까지 영역 이곳까지 이 영역을 변수 orng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뒤쪽에서 이 영역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nrend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번호 이 50입니다. 이 50을 엑셀에서 자동 계산해서 변수 nrend에 저장할 겁니다. 다음에 변수 ncend에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열의 열 번호 지금 이곳에서는 알파벳으로 나와 있어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파일, 옵션, 수식, R1C1 참조 스타일을 체크합니다. 확인. 그러면 26번이네요. 이 26을 변수 ncend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변수 orng에는 4,1셀에서 위에서 저장한 50,26셀까지 영역을 저장합니다. 이 영역은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4,1셀, 2셀에서부터 2셀까지의 영역, 이 영역을 저장합니다. 만약에 이 영역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다면 위 영역에 대해서 format conditions.delete 모든 조건부 서식을 삭제합니다. 지금은 조건부 서식이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에 위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추가할 건데요. 이 수식을 보시면 row A4 이것은 A4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activeCell.row는 현재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입니다. 즉 어떤 셀의 행 번호가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와 같으면 그 셀들의 배경 색상을 RGB, G를 255로 해서 녹색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또 폰트.bol드를 true로 해서 글꼴을 굵게 처리해 줄 겁니다. 이 수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 작성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A4 셀의 행 번호와 셀 함수를 이용해서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를 구합니다. 어떤 셀과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가 같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줄 겁니다. 또 아래와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 줍니다. 어포스트로피 작은 따옴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딜리트.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 다운 파일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작업하는 파일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마이 파일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이 매크로 중간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좋습니다.
클릭하시고 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현재 활성화된 셀, 이 셀인데요. 이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셀들은 배경 색상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글꼴을 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동작하게 하려면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다운 파일에 연습1이라는 시트에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운 파일에 연습1 시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우스로 전체를 블록 씌우셔도 좋고 컨트롤 A 해서 전체 블록을 씌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씌운 후에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다음에 마이 파일에 연습1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이곳에 컨트롤 V하여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이곳에서 이 타켓은 내가 선택한 셀입니다. 내가 선택한 셀의 컬럼 열 번호가 1이면 즉 이 첫 번째 열을 클릭했을 때만 이 이벤트가 동작할 겁니다.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셀을 클릭했다면 방금 전에 작성한 myFormConditions 1이라는 이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또는 이 파일에 활성화된 시트를 calculate, 재계산을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이 해도 좋고 아래와 같이 해도 좋습니다. 내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내 파일 클릭하시고 이제 이 첫 번째 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내가 선택한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셀들은 배경 색상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글꼴을 굵게 해 주었습니다. 잠시 셀 함수와 로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 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인수는 정보 유형으로 이 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에서는 이 정보 유형을 low로 설정해서 참조 셀의 행 번호를 알아냈었지요. 이외에 주소라든가 참조 셀의 열 번호라든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셀 참조는 어떤 특정 셀입니다. 어떤 특정 셀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또는 열 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 현재 활성화된 셀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row라는 함수 역시 행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이 셀 함수와는 좀 다릅니다. 이 row 함수는 하나의 인수를 가지는데요. 이 인수는 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row 함수에서 다음과 같이 인수를 A1 셀로 지정을 하면 이 A1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A1 셀의 행 번호 이 2를 되돌려 줍니다. 만약에 인수를 생략하면 이 셀에 row 함수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지금 이 셀에는 셀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셀 큰 따옴표 안에 row 이 인수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속에 입력해야 됩니다. 행 번호를 되돌려 주는데요. 지금은 이 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의 행 번호 4를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하고 수식에서 지금 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현재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 6을 되돌려 줍니다. row 함수는 변동이 없지요. 다른 셀 한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하고 지금 계산을 클릭해 보면 이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이와 같이 셀의 행 번호를 구할 수 있는데 row 함수와 셀 함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row 함수는 인수를 생략했을 경우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주고 셀 함수는 이 두 번째 인수를 생략한 경우 현재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를 되돌려줍니다. 마이 파일에서 모듈 2를 더블 클릭해서 매크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지금 이곳에서는 row 함수를 이용해서 A4 셀의 행 번호를 구했는데요. 이곳에서 이 주소는 이 영역에 첫 번째 셀의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A4를 입력했다고 해서 A4 셀의 행 번호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단지 이 영역에 첫 번째 셀을 입력했을 뿐입니다. 항상 A4 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셀의 행 번호가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와 같으면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곳 역시 어떤 셀의 행 번호가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와 같으면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수정하실 부분은 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행 번호와 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열 번호, 직접 숫자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영역 첫 번째 셀과 마지막 셀을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수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 파일 연습 2 시트에서 한 셀을 클릭했을 때 이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모듈 1에 복사해 놓은 이 매크로 아래쪽을 보시면 My Form Condition 2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한 셀을 클릭했을 때 이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는 매크로입니다. 먼저 변수 ORNG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 시트에서 3,1 셀에서부터 32,17셀 이 셀까지 영역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이 첫 번째 셀은 3,1 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 변수 NREND에는 마지막 셀에 행 번호를 저장하고 변수 NCEND에는 마지막 셀에 열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셀의 행 번호는 32이고 마지막 셀의 열 번호는 17입니다. 이 값은 32이고 이 값은 17입니다. 만약에 수작업으로 한다면 이곳에 32, 이곳에 17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엑셀이 자동으로 이 값을 구하게 하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명이 입력되어 있는 열에서 이 마지막 행 번호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4열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3을 4로 변경해 줍니다. 4 반에 따라 학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학생 수가 많더라도 100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고치겠습니다. 100 다음은 마지막 셀의 열 번호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열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행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의 열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이 2를 2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2 다음에 이 과목수가 아무리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00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클릭한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에 하이라이트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셀의 행 번호가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와 같거나 또는 어떤 셀의 열 번호가 활성화된 셀의 열 번호와 같으면 그 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곳에서는 OR 함수를 사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안 한 곳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현재 활성화된 셀이 이 셀이고 이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에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려면 수식에서 지금 계산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매번 셀을 클릭하고 지금 계산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셀이 선택이 변경되었을 때 동작하는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파일에서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에 연습 2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다음에 이 전체를 마우스로 블록을 씌우거나 컨트롤 A 키를 눌러 모두 블록을 씌웁니다. 다음에 컨트롤 C 하여 전체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다음에는 내 파일로 와서 연습 2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이곳에 컨트롤 V 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이곳에서는 이제는 한 셀을 클릭하면 방금 작성한 그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또는 지금 계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명령문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명령문을 작성하면 이 매크로를 한 번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에 가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표시해 줍니다. 다시 이 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표시해 줍니다. 이제는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형식 XLSX를 XLSM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지금 현재 픽이라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픽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곳에서 파일 형식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XLSM 형식을 선택합니다. 클릭. 파일 이름은 my 파일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조건부 서식과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활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레인지 속성과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활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